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영상을 녹음을 했는데 그게 기계 이상으로 해서 제가 이게 녹음이 안 됐어요. 다 지워져가지고 새로 지금 녹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장세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이 아마 걱정하는 게 되게 많을 거야. 이러다가 또 폭락을 하거나 폭등하지 않을까, 비트코인만 폭락하고 또 알트코인만 죽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메이저 코인 중에 상위 시총 높은 코인들 있죠. 그게 원화로 했을 때 비트코인하고 어느 정도 키맞춤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거의 그거를 시그널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정 특정 코인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었던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고 있는 관점이 맞아. 왜냐면 여기서 어설프게 트레이딩하면 잘못하면 진짜로 알트 장세가 펌핑장이 급작스럽게 올 경우 하루나 이틀 새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7월 2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완연하다고는 볼 수 없어. 근데 오미세고나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사토시가가 됐든 뭐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그 외 코인들도 일정 코인, 특수 코인 빼고는 나머지 코인들은 점진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장세를 보면은 리플 코인을, 그래서 리플 코인이 안 오르면 지금 아직까지 불장이 안 왔다, 리플 코인이 4,000원이 가야 불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 내가 샀으니까 리플 코인은 4,000원이 가야 돼.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정도 가격이면 1,000원은 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로 했을 때 1달러, 뭐 한 1,100원 정도? 그래야 정상이지. 지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저도 해요, 하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메릴 린치가 리플사하고 같이 일을 할 거다,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거다라는 게 오피셜하게 뉴스가 떴나봐요. 그래서 이게 트위터상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시세는 그냥 그래. 왜? 리플은 호재가 되게 많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호재도 되게 많아. 근데 가격은 그냥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놔봐야 망하진 않을 거고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되게 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오르면 좋고 그냥 조금 찔끔 내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지, 이거를 뭐 100% 넣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10,000원이 간다, 뭐 5,000원이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것만 홀딩한 사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안 한 사람은 점점 더 아마 가슴이 아프고 되게 힘들어질 거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고 톡방 같은 데서 간간히 막 짜증내시고, 그러니까 인간지표 활동을 아마 하시겠죠, 그러신 분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이런 코인 그냥 매도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코인 타시는 게 낫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정쩡해. 그러기에도. 그래서 인내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을 제가 이거를 그려봤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졌어요. 점점점 난이도가 재작년 틀리고 그리고 작년 틀리고 또 올해 틀려. 그러니까 난이도가 금방금방 너무 빨리 변하니까 단타에서 여기서 수익 나기가 진짜 점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박스권 장세로 당분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이 제가 봤을 때는 1,480만원에서 1,490만원 그 중심값이고, 그리고 많이 올라봐야 1,530만원, 그리고 떨어져봐야 보시면은 1,450만원. 이 언저리에서 박스권 장세로 놀면서 7월달에 가서는 알트코인 장세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제 지금 블록폴리오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개수가 아주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나 아닌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일정 알트코인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지금 흐름, 일정 알트코인, 그리고 어떤 게 먼저 치고 나가나,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장세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에 관해서 보시면 대충 우리가 어림 잡아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7월 8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월 8월이라고 말씀드렸고 7월 8월에 급격한 만약에 상승장이 알트 시장 위주로 도미넌스가 만약에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9월달은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하고 이제 틀리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반대가 돼서. 근데 제가 봤을 땐 알트코인이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도미넌스가 지금 까져 있는 상황이야.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그래서 알트코인 위주로 좀 한번 올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관해서 방향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걸 딱 만들었는데, 전체 방향성에 관한 거는 첫 번째가 알트코인 상승장은 7월달부터 8월달이다. 근데 제가 보는 기점이 7월 2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올려면은 이틀 정도 더 남았어,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7월 2일 저녁 정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건 7월 2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달러는 하반기 갈수록 약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투기, 이거 지금 FX 마진 거래하는 사람,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고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말했던 사람, 그리고 연말이 가면 1,800원이 갈 거다, 2,000원이 갈 거다, 그리고 원화는 휴지가 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과연 연말에 가서 무슨 얘기할지 저는 되게 궁금해.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확보할 거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자,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세요, 미국하고 오히려 등 돌리는 데가 더 많아. 알고 보면 하다못해 G7 같은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도, 유럽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미국하고 원래 친미였는데 등 돌리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등 돌리고 있어.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본인들한테 안 좋게 이번에 G20 회담이 끝났어. 그럼 그들이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달러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세일 수밖에 없다. 강세가 아니라. 자,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겠다고 해. 금리 인하하겠다고 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한테 계속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언제를 계속 주죠. 푸시를 계속 하죠. 자, 그럼 그 방향성이 분명히 하반기 가서 나온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금은 투자는 이득이 없다라고 제가 그걸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680달러, 지금 현재 1600, 1370달러에 투자해도 1680달러가 넘어야 본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야 본전이다. ETF 투자는 분명히 틀리긴 해. 근데 1680불까지 가는 게 금값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근데 하반기에 비트코인 ETF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이라는 어떤 은이라는 그 투자, 안전자산이라는 투자에 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은 어디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둘까요? 결국에는 새로운 자산시장의 형성에 관해서 포문을 연 거밖에 안 되거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네 번째가 화웨이가 하반기에 1위 자리에 등극할 거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넌지시 계속 했었는데, 한간에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고 화웨이가 망할 거다 결국엔. 그래서 트래블 튜브인가? 그러니까 연합뉴스 같은데 그런 뉴스를 그냥 뭐 앵무새같이 읽는 어떤 그런 유튜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유튜버,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이나 뭐 일개, 조중동 이런 데에 나온 뉴스 보고, 그걸 보고 전 세계를 그냥 그대로 파악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좀비같이 그냥 기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자, 내가 보는 시각이 맞다, 운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생각해봐야 결국에는 운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지. 그런 대중들은 결국엔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뉴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알고 보면 G7에서 G20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G7이면 어디예요? 서구 열강이죠. 선진 G7.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강한 나라, 복지 수준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 GDP, GNP가 슬금슬금 지금 현재 성장률도 점점 꺼지고 있어요. GDP, GNP가.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거기서 비중을 많이 뒀던 체스메이커들이 G20 위주로 지금 옮겨지고 여기다가 더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어. 그래서 G7 정상회담보다는 G20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 지금 보시면은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GDP, GNP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나라들이 속해 있는 국가가 G20야. 여기 G20. 그래서 많은 자금들, G7에 있었던 많은 펀딩 자금들이 G20 위주로 다시 한번 재편돼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런 방향이고, 자, 미국이 주도해서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쪽으로 G20 위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국이 치고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기반 지식이 없으면 그냥 패권이다,
아니면 기축통화다. 여기에다가 뭐 위에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다극체제라는 거를 백과사전에서 잘 찾아보세요. 그런 그 말뜻이 뭔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쓰는 커런시, 그냥 우리나라는 원화, 뭐 에나, 위에나, 달러, 마르크, 파운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숫자로 결국엔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서 그게 결국에는 합산돼서 전 세계를 단일 통화 쪽으로 가는 거고, 정치 체계나 이런 개념도 사실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미중 협상 궤도가 복귀에도 돌파구 찾기 난항이다. 핵심 쟁점이 이견이 여전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2019년 6월 30일 오전 6시 1분 결국에는 제자리 찾기로 그냥 온 거야. 아무것도 여태까지 했었던 극악으로 치달은 그런 연극은 결국에는 원점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정상이 담판을 통해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그동안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긍정적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원점이야. 메비우스의 띠같이 그냥 다시 원점으로 온 거고, 그러면서 미중은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라고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태까지 있었던 뭐 관세 보복이라든가 환율 뭐 조작 국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화해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다 어디로 사라질까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게임에서 결국에는 중국이란 나라에 시간을 벌어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왜 중국이란 나라에 시간을 벌어줬냐? 그럼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칠라고 그랬으면 작년에 그냥 내리밀어 까야지. 일본이란 나라를 그렇게 그냥 내리밀어 까듯이.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2030년으로 가면서는 중국이란 나라, 인도란 나라가 결국엔 급부상할 거다.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GDP, GNP가 3위로 떨어질 거다. 오히려 인도보다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그 사람들 뇌리 속에 박힌 어떤 고정된 지식이 뭐냐면, 지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는 패권 국가였어. 그리고 기축통화는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기축통화였어. 근데 기본 지식이 없는 거지. 그거는 기본 상식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패권 국가였던 국가들, 그리고 기축통화가 몇 번이나 지금까지 옮겨왔나. 보통 보면은 100년이란 수명이 보통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진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거의 나와요. 지금 이제 달러라는 기축통화, 그리고 패권국으로 지금 거의 100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패권의 지휘봉을 계속 갖고 있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엔 그 지휘봉을 놓고 뒤로 살짝 물러나기 위한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건 아니야. 다극체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체스메이커들이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는 거라는 거죠. 문 대통령이 트럼프 오늘 8번째 회담이다. 오후에 김정은 만나러 DMZ로. 그래서 오전 11시 시작,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동맹 논의, 오후 1시 회견, 양 정상 DMZ 방문할 듯, 김 위원장 결단 시 역사적 남북미 회동. 이게 오후 1시에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몇 시간 남진 않았어.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자, 실제 북미 혹은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회동할 경우 최근 북미 간 친서 교환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 기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진짜 깜짝 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확률상 높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화해가 망할 거다. 결국에는 화해가 망해서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시간을 결국 중국이란 나라에 벌어주면 화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표를 갖고 하반기에 나타날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보는 매스컴이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어떤 그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이 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칼럼이나 어떤 경제학자, 정치학자가 쓰는 그런 글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방향성에 관해서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해석하는 게 조금 많이 틀려요. 한국이란 나라의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거, 미국 사람이 칼럼이 쓴 거랑 중국 사람이 칼럼을 쓴 거랑 좀 틀려. 제 3자의 눈으로 3자의 시선으로 이 지금 이런 그림을, 이런 연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그런 글들이나 그런 뉴스 매체를 정보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엔 저도 트래블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저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 중국이 망할 거야, 이렇게. 달러가 연말 가서 1,800원이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저도. 사고방식이 그렇게 고착화돼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아니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팩트인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리고 더 확실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남북공동경제구역 조성 등 반영, 여기 나와있죠. 이게 뭘 뜻할까요? 한국 정부는 이미 통일에 관해서 그림을, 로드맵을 그려놓고 거기에 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추경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작년 7월 달부터 계속해서 방송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은 사실 서해안의 인천이란 데가 알고 보면 중국하고 되게 밀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람선 선착장 있죠. 대형 유람선 선착장. 이것도 새로 조성을 했어. 근데 그런 것도 가만히 잘 보세요. 그게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해 평화협력지대 연계 남북 공동 경제자유구역 조성. 그래서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를 구호로 내걸어. 여기 인천시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동해 쪽보다는 제가 보는 기준에선 서해 쪽이 조금 더 부각될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가짜 칼을 갖고, 플라스틱 칼을 갖고 이 두 연극 배우가 쇼잉하듯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요. 자, 가짜 플라스틱 칼 갖다 아무리 서로 벨라고 해도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죠. 그럼 결국엔 그건 뭐야? 대중들을 결국엔 농락한 거야. 그리고 농락한 대중들은 이념과 분쟁이란 어떤 그런 갈등 속에 휩싸여가지고 서로 싸워. 뭐 중국이 이기네, 미국이 이기네. 그리고 코인도 뭐 미국 코인이, 뭐 리플 코인이 더 많이 수익을 줄 거네. 큐텀하고 네오는 죽을 거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익명성 코인은 사장될 거네. 근데 다 틀렸잖아요. 결국 그들 말이 다 틀렸잖아. 결국에는 그런 매스컴이나 체스메이커에 의해서 매스미디어는 만들어졌고, 그런 쇼잉하는 어떤 그런 체제에 의해서 사람들은 노란한 거밖에 안 돼. 그래서 걱정돼서 하드 월렛을 샀어. 근데 하드 월렛에 지갑을 보관했어. 근데 거래소가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거래소는 망하지 않았어. 거래소는 건재하고 익명성 코인은 나날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했었던 망했다고 말했던 중국 코인, 네오 코인이나 큐텀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 저는 물론 리플 코인도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좋게 보니까,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오르지 않긴 하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사람들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말 바꾸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어떤 사람은 9월달이 장세가 진짜 좋을 거래. 근데 또다시 어느 날 말할 때는 7, 8월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저는 7, 8월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중국 코인도 강세를 띌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익명성 코인도 분명히 돈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큐텀이 익명성 기술, 민불을 채용을 해서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버를 보시든 블로그질을 하든 누군가 글을 쓰든 일관된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퍼즐을 맞힐 때는 이렇게 저렇게 퍼즐을 맞춰서 그 사람이 퍼즐 보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엔 그 퍼즐 알이 틀려가지고 전체 그림이 나중에는 누더기밖에 안 되는 거야. 퍼즐을 처음부터 제대로 맞추는 사람은 결국엔 이 퍼즐이 하나의 그림이 완벽하게 나사못이 조여진다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 뿐이야. 이번 영상에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현저한 알트코인 장세가 오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블록폴리오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도 슬금슬금 오르고 제 비트코인 개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플링 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형국이고, 어떤 코인은 지금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후의 차이지 버스가 먼저 오고 늦게 오고 차이지 저는 변함이 없다 생각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코인이 지금 안 오르니까 다른 코인으로 손절하고 다른 코인 산다는 분도 있는데, 그래 지금 선에서 그래봐야 변하는 게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되게 잘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설상 추천을 한다고 해도 그 코인에 관해서 하루 정도는 시간 내셔가지고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7월달 가기 전에, 7월 2일이 가기 전에 이틀, 2, 3일이란 시간이 분명히 남았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어떤, 지금 보면 김정은하고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지금 보면은 회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을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지를 이용해서 이벤트성 어떤 그런 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열어두고 있고, 자, 암호화폐 장세가 미궁 속에 빠진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당장 7월달 8월달에 지금 내가 산 리플 코인이 4,000원을 바란다는 거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섣부른 오판인 것 같고, 저는 당장 1,000원만 가도 좋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불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꼭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착각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설상 불장이 온다고 해도 전고를 바래가지고 익절을 안 하면 결국에는 크나큰 패배감을 맞을 수 있는 장세가 곧 온다는 거죠. 욕심을 덜어내지 않으면 이번에 왔었던 큰 장세에서 확 떨어졌을 때보다 아마 지옥 불맛을 보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셔가지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